저는 문선빈이고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4학년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중이고 올해 21년 6월부터 8월까지 모건 스탠리 아시아에서 썸머 애널리스트로 재직했었습니다. 네, 저는 조항선이고 저도 똑같이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저는 현재 3학년 컴퓨터공학과 전공하고 있고 이번 여름 7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HSBC에서 인턴하고 있습니다. 그 인턴 이런 어퍼링 올라오는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뭐 링크드인도 있고 그냥 구글에 검색해보셔도 나오고 뭐 eFinancial Career 말고 다들 아시는 사이트가 되게 많을 텐데 저희 과기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잡보드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과기대 학생들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뭐 인턴, 홍콩 정부에서 하는 일들, 뭐 풀타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원할 때 이제 그런 여름 인턴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었는데 하루에 진짜 많을 때는 공고가 거의 10개 넘게씩 올라올 정도로 되게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인데 저도 한 15개, 20개 정도를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가 이 HSBC에서 하는 인더스트리얼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썸머 쪽으로만 찾아봤기 때문에 따로 휴학을 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글에 찾으면 이제 메이저 뱅크 같은 경우는 뭐 썸머 애널리스트든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 쪽으로 좀 큰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4-5개 정도 지원을 했었고 다 이제 비슷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서머 애널리스트를 뽑거든요. 다 비슷하게 하이어 뷰 보고 해커랭크라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보고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현재 업계에서 이 트레이딩 쪽이 뭐 제일 유명한 회사다 아니면 좀 전망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회사여가지고 결국 모건 스탠리로 서머 애널리스트를 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돼 있던 팀 같은 경우는 프런트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센셜 팀이어가지고 계속 출퇴근하는 게 어느 정도 요구가 됐었는데 저도 일단 출근을 처음 하고 이제 매니저랑 얘기를 해보니까 HSBC 안에서도 이제 테크놀로지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도 저한테 말을 하기를 애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재택근무를 했고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재택근무로 전환이 됐는데 아무래도 정해진 오피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올림픽에 있는 오피스나 아니면 쉥문역에 있는 오피스나 둘 중에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정해진 구역에서는 아무 자리에는 앉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인턴이니까 눈치가 보여서 1-2주 정도는 계속 출근을 했는데 이게 어차피 출근을 해도 팀원들은 다 집에 있고 거기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사실 별 다른 차이점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는 계속 재택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HSBC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대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딱 들었을 때 근데 은행인데 이런 컴공에서 하는 일이 있어? 라고 되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요새는 큰 은행들도 되게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기술직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서 했던 일이 일단 그 인프라스트럭처 쪽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은행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들을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은행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현재 HSBC가 이제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를 클라우드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썸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파이널 인터뷰가 끝나고 각자 이제 맞는 적성이나 특기 같은 거에 따라서 팀을 나눠주는데 팀원들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해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데이터 유입량이 많은 프런트 오피스 쪽에서 업무를 봤는데요. 저희 팀이 이제 RP라고 Reliability and Production Engineering의 줄임말인데 모건 스탠리가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는 트레이딩 엔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어떤 바이어랑 셀러 쪽에서 매칭을 해주는 엔진의 어떤 펑셔널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그런 툴링을 개발하는 업무를 봤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IB류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일에 치중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테크놀로지에 일단 한해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10주 다니면서도 계속 2주에 한 번씩 그냥
상사가 그 쉑쉑 그냥 내려가가지고 밀크쉐이크랑 이런 거 사와가지고 그냥 랜덤 버거 데이다 이러면서 뿌려주고, 아니면 이제 누구 가거나 오거나 이럴 때 그냥 그 플로어 전체가 가는 사람들한테 파티해준다고 회의실 모여가지고 그냥 파티 열어주고, 그리고 운동 같은 거 커뮤니티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메일함을 아침에 이렇게 열어보면 10개 중에 한 3개는 그냥 다양한 이벤트, 뭐 드래곤보트 팀에 참여해라, 엄청 다양하게 다른 그 직원들이랑 좀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게 적은데, 매니저가 일단 그래도 제가 인턴이라고 되게 챙겨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나도 출근할 테니까 너도 출근을 해서 같이 얼굴을 보고, 꼭 미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좀 힘들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는 날을 가지자라고 해서 아까 되게 막 쉑쉑도 사주고 했다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매니저가 점심 먹을 거냐 그래서 아 이제 먹으려고 한다, 매니저가 같이 먹자 그래서 밖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좋다, 뭐 먹을 거냐 하고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매니저가 맥도날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빠질게 이러고 좀 애매해가지고 같이 맥도날드 먹었던 그런 일이 있네요. 재택근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없어서 한국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인더스트리얼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서 웰컴 줌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있나 이제 궁금해서 파티시펜트 리스트를 보면 뭐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이제 한국인들 분이 몇 명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팀에는 없지만 이제 상사 정규직 분들 중에도 한국인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이제 홍콩 오피스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을 했을 때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신 곽이대 선배님은 2분 계셨었는데, 한 분이 저보다 3살 많으시고 한 분이 저보다 6살 많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자주 만나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 코리아에서 재직하고 계신 직원분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인들과 약간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네, 제가 인턴이 이게 2번째인데, 첫 번째 때 인턴 했을 때는 대부분 1, 2학년들이 인턴할 때 받는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TKO, 그러니까 청관호에서 회사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침에 6시 40분에 일어나기 싫다가도 한번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는 거리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재택근무 하고 싶은 만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서머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HSBC도 물론 규모 면에서는 되게 큰 은행이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년짜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다른 직종에서 주는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저도 이게 첫 인턴인데, 첫 인턴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고민이 경력이 없는데 경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갔더니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데,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고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한 게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준비를 했냐면, 1학년 때나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학점 관리밖에 없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학점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인턴을 하기 전에 쌓을 수 있는 스펙은 IT 쪽 같은 경우에는 해커톤이나 이런 코딩 챌린지 같은 대회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면서 사실 상을 탄다면 베스트지만, 굳이 상을 못 타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보거나 면접을 볼 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걸 배웠다, 굳이 그게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팀원들과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웠다 라고 말을 하기도 되게 좋고, 또 이런 대회들이 찾아보면 뭐 JP모건이나 뭐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회사에서 지원한 대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회에 참여를 하면 상을 못 받아도 나중에 면접을 볼 때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데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하나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IT 쪽 같은 경우는 학점 관리를 하고 이런 대회에 참석하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서 Headstart HKUST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학년이랑 2학년들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면접이랑 어떤 그룹 액티비티 통해서 선발을 한 다음에 그 인원들한테 어떻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1학년, 2학년 분들이 뭐 CV가 제대로 있거나 뭐 엄청난 대회를 나가가지고 스펙을 쌓거나 그런 게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한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만일 이제 기회가 된다면 1학년에서 2학년 사이 여름방학에 인턴십을 하거나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헤드스타트 언급하셨는데 네. 그건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자들을 받아가지고 선발된 인원들에 한해서 링크드인 프로필 관리를 해주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CV 작성, 아니면 인터뷰 팁 같은 것들도 주고 추가적으로 아까 인맥 관리나 네트워킹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다른 회사들의 엑세큐티브 헤드들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그 인원들에 한해서 뭐 보트 파티도 하고 아니면 뭐 트램 파티도 하는 그런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쿨 오브 사이언스로 물리학과로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1학년 동안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전공이 데이터 사이언스로 선택이 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이오 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있을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인턴이 그 이커머스 그 마케팅 쪽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인턴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보다 큰 스케일의 돈이 오고 가는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이런 걸 적용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 친한 이제 선배분들, 형들, 누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다양한 어떤 쉐어링도 같이 듣고 이쪽 분야에서 일하면 어떻다. 그리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융권에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권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쪽으로 서머 애널리스트를 지원했었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게 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 홍콩 과기대 와야지라고 했을 때는 전혀 금융권에 대한 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일 유명한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처럼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오고 나니까 이제 눈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콩이 금융권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금융권에서 이런 테크놀로지 잡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선배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커리어 이벤트나 아니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들 참석하면서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홍콩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홍콩에서 취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홍콩으로 대학교를 온 것도 한 15년 정도 한국에서 살고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든 생각이 한국에서 15년 정도를 살았고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좀 노년기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 텐데 그 전에 외국에서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취업도 외국에서 하고 싶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재는 코로나도 있고 외국에서 비자를 받는 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 홍콩에서 취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썸머를 넣었던 이유가 저도 홍콩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 분야로 넣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잘 닿아가지고 아마 계속 일하던 회사에서 계속 커리어 시작할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이제 ED분이나 MD분들처럼 커뮤니티 보드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석사나 박사 같은 학위가 꽤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아마 석사 정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그런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 시작해보고 얼마나 워크로드가 될지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껏 이제 저희가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모건 스탠리나 HSBC로 취업을 생각하시는 신입생 분들이나 금융권 전반에 대한 취업에서 궁금한 게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연락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